트럼프가 요즘 아마존의 베조스를 때리는 거 보면요, 정말로 뒤끝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조스가 기업인이 미국 최고의 언론사라고 하는 워싱턴 포스트를, 최고라기보다는 어쨌든 영향력이 크죠.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를 해서 2013년에 이 사람이 2억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영화 포스트에 나오는 이 여주인공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원래 오너였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상당히 미화가 됐는데 좀 현실주의자라 가지고 키워놓고 신문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이 신문이 여러 군데로 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베조스가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계속 트럼프를 이렇게 괴롭혀 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 이 아마존의 베조스를 이렇게 패고 있습니다. 뭐라 하느냐면, 워싱턴 포스트는 아마존의 로비스트다. 그러니까 기업하려고 신문 인수했다. 한국에도 그런 신문들 좀 있지요. 로비스트로 등록을 해야 된다. 워싱턴 포스트가 로비스트 회사로 등록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말을 보면 얼마나 트럼프가 이빨을 바득바득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갈고 있는가, 그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경영에 워싱턴 포스트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베조스도 워싱턴 포스트 경영에 관계 안 한다. 그냥 소유권만 갖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뻥이지요. 왜?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해서 트럼프를 죽이기 위한 검정팀까지 운영을 하고 폭로도 하고 이랬으니까 아마 베조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힐러리가 이길 거고, 힐러리가 이기는데 일조를 하고 나면 사업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기업인들이 꼭 문제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계속 이빨을 많이 갈고 있는데요.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그 데니얼스라는 여성 포르노 스타와 트럼프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푸틴이 트럼프한테 뇌물을 줬다 하는 이런 유의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트럼프가 화가 나서 저거 한번 끝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마존이라는 데 기업에 대해서 악당이다, 미국의 소매업을 없앤다, 그리고 미국의 우체국을 택배회사로 이용을 하고 한 건당 1.5불의 손실을 발생케 한다. 물론 아마존은 각 주마다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다 말은 합니다. 근데 그 보조가 실제로 적절한 수준은 아니지요. 거기다가 최근에 아마존이 무인 판매점까지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트럼프는 일자리를 잃어가는 부분에 이 전자상거래로 큰 온라인 스토어인 아마존이 그 배경에 있다고 지금 지목해서 패는 겁니다. 트럼프의 그런 분석에 대한 지적은 옳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분석을 했을 때,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만약에 결렬되거나 안 만나게 되거나 만나서 그냥 앞에서 서로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다가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뒤끝이 대단하게 한국에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왜? 누가 붙였어요? 한국이 갖다 붙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몰라요. 둘이 알아서 할세요. 이렇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중매를 잘못 쓰면 뺨을 3대 맞는다 하지 않습니까? 실제 중매 잘못 써서 시끄러운 거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중매를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전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에서도 중간에 양쪽을 붙여서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돈 받아 먹고 떨어질 일이 아니라 반드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지금 미국에 가서 김정은의 말을 전하면서 억지로 이 판을 엮어냈는데, 그래서 미국이
그래. 그렇다고 김정은이 말을 했으니까 김정은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를 네가 전달을 우리한테 해서 기자회견도 네가 해라고 백악관에서 한국 사람만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중간에 이 중매한 한국 놈들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세우고 너희들이 북한하고 짜고 우리를 속여 먹으려고 했지. 이렇게 할 준비를 돼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이야기했지만 트럼프의 뒤끝이 보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볼턴을 네오콘이라는데 볼턴은 스스로는 네오콘이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볼턴은 자신은 원래 콘이다. 맞아요. 미국의 네오콘이라는 것은 부시 때 한때는 좌파를 하다가 우파로 전향해서 강력한 보수주의자가 된 사람을 네오콘이라고 했죠. 그런데 볼턴은 학교 다닐 때부터 단 한 번도 콘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보면 볼턴의 이 스토리가 조금 나오는데요. 볼턴이 예일 대학을 나왔는데 힐러리나 클린턴은 예일 대학에서도 뺀질이로 잘 나갔지만 특히 클린턴은 수업에 안 오면서 점수는 제일 잘 받는 뺀질이었고 두 사람은 사람을 몰고 다녔는데 볼턴은 거기서도 외톨이 비줄이었다는 겁니다. 그 부친은 미국 볼티모어에서 소방관이었고 친척 지인도 다 블루칼라 집인데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한마디로 기숙고등학교, 진짜 부자들만 가는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받아가 갔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집이 다 미국의 장안의 재벌들 자식들이 모이는 유명 기숙고등학교에 없는 집의 자식이 그래도 부자들만 넣어주는 학교에 몇 명은 장학금으로 부자들 돈으로 넣어주지 없는 집 애들. 그럼 거기에서 없는 집 애가 다니면서 가질 콤플렉스나 한마디로 이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격이 강한 볼턴이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다는 거죠. 차별을요. 그래서 성격도 점점 배타적이 되고 그리고 부친이 68년 흑인들이 막 온통 폭동을 일으키고 불지르고 할 때 1200건의 방화가 볼티모어에서도 일어났는데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소방차에 호스를 자르고 또 총을 가지고 저격도 하고 이랬답니다. 소방관은. 그런 속에서 아버지가 출동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걸 보면서 정오를 키웠다는 거죠. 흑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로 미국의 행정부에 들어와서 쭉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클린턴 이전에 아버지 부시, 레이건 때도 일을 했고 그 뒤에 클린턴 때 8년은 물러나서 장외에서 평론가처럼 있다가 또 들어와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도 했어요. 다시 또 아들 부시 때 또 국무차관을 하면서 있었죠. 그런데 유엔 대사를 할 때도 각국 대사와 항상 충돌했고 국무부 차관할 때는 말 안 듣는 직원은 다 쫓아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은 굉장히 강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로 계속 공직 생활을 해오고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나름대로의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신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강하고 배타적이라도 또 그 성격이 원칙에 대한 강력한 소신으로도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역대 공화당 쪽에 보수 쪽의 대통령들이 볼턴이 어울리지 못하고 배타적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상대하기 어려운 북한을 상대하는 용도로 볼턴을 주로 썼지요. 왜? 북한 자체가 엄청나게 배타적이고 또 강성이고 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을 상대하는 데는 볼턴 같은 스타일이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끝이 만만찮은 트럼프와 그리고 엄청나게 성장 과정에서부터 배타적인 성격을 소유해오고 그리고 원칙적인 볼턴의 결합이 지금 이번에 김정은과 이렇게 대립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원만하게 굴러갈 거냐?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미국의 동향을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실패하면 군사 명분에 앞서게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사 옵션의 명분을 가진다라는 거하고 실제로 군사적 행동에 돌입하는 거하고는 매우 별개의 문제고요. 미국의 현재의 경제적 상황, 겨우 지금 금융위기에서 벗어나서 약간 호황에 돌입하려고 하는데, 그 호황이 미국에 있는 서민층에게 삶을 이렇게 더 낫게 만드는 호황이 아니라, 솔직히 보면 미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게 만드는 그런 류의 호황이고요. 미국의 임금이 지금부터 한 20년 전보다 실질적으로 더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민들이나 빈곤층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한 워킹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면 곧바로 중국과 미국이 전쟁은 안 하더라도 무역이나 이런 모든 패권 전쟁이 사실상 시작되어 버릴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때려놓고 중국과 합의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북한을 때린 다음에는 미국이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폭격을 바라고 분들, 미국이 북한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 미군이 들어갑니까? 원래 전쟁은 공군이 때리고, 그래서 이거 처음에 놓은 게 공군의 전략 공습 문제가 놓은 게 우리 인류 역사에서요. 1차 대전 때는 공군이 있었지만 아주 시초적인 형태의 쌍엽기에 이렇게 날개가 양쪽으로 아래 위로 달려가 있고, 기관총 하나 대가 있고, 이래가지고 기관총끼리 쏘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런 이 비행기들이 공중전도 하고 폭격도 했지만 그런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스페인 내전에 공군을 보내가지고 스페인의 인민공화국파 이 사람들을 이 프랑코 편에 서서, 공화파 편에 서서 공격을 했지요. 독일 공군이요. 그때 엄청난 공군에 의한 피해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실질적으로는 공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근데 미국이 공습에서 성공을 해도 그러면 폭탄만 떨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입니까? 그런 전쟁은 없지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미사일로 쏘지. 그럼 공습을 한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사람이 가야지요. 지상군이 가야지요. 그럼 지상군이 북한으로 진입해서 들어갈라 하면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죽고 공습에 북한군 지도부가 다 죽어서 남아있는 북한군들이 미군이 들어오면 다 손들고 항복, 이러면 모르겠지만은 과연 그리 되겠습니까? 그걸 전부 제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성군 정치를 수십 년 해온, 해방 이후에 70년을 성군 정치를 해온 이 북한에서 군인들이 미국이 그걸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악마라고 생각하는데 전부 총 들고 게릴라전을 벌일 거예요. 이라크보다 더 심하게 게릴라전을 벌일 겁니다. 왜? 이라크는 시아파, 수니파도 있고 후세인을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있었지만은 지금 북한은 한마디로 김씨 왕조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이렇게 바치고 있기 때문에 저 체제가 유지되지요. 북한 주민들이
뭐 상당수가 뒤로 불만이 있다, 어쩐다 하지만은 정말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받지 못한다면 군부의 억압만으로 저 체제가 70년을 왔을까? 모르니까 지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북한의 지상군이 이렇게 진격을 하면 저항이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시가전이나 이 전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북한은 단지 오는 미군에 대해서만 막을 거냐? 아니죠. 미군이 공습을 하기 시작하면 곧바로 한국으로 특공대를 내보내서 한국의 안에서도 시가전이 벌어지고 또 북한이 장사포를 쏘기 시작하면서 방사포를 쏘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공습을 받을 겁니다. 공습이 아니라 포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뒤섞였어요. 아수라장이 되겠죠. 자, 이 속에서 중국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오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이 원산 남포 라인으로 북한으로 진입하겠지요. 지금 북한 국경에는 70만, 80만이 되는 중국 군대가 훈련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미군은 이제 평양까지 갔다가 김정은 제거를 확인하고 핵무기 제거를 확인하고 빠져요. 북한이 저 함경북도에다가 핵무기를 갖다 놨는데 발사대도 거기 많이 있는데 ICBM도 미군은 그까지 올라가려면 중국군이 주둔을 해가지고 내려올 건데 그럼 중국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해요. 이 복잡한 문제가 따지자면 한두 개가 아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겠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자, 그래서 중국하고 미군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까딱 잘못해서 중국군이 미군 비행기를 미사일로 요격을 하든가 안 그러면 미군이 북한에 들이와 있는 중국군을 공격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미국이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미국이 엄청나게 어설프고 일들을 많이 벌였다는 것도 잘 알지요. 오사마 빈라덴 적을 잡는다고 파키스탄에 무슨 사관학교 옆에 숨어 있는 걸 몇 년을 뒤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죽었습니까? 빈라덴 하나 잡는데 죽은 미군이 수천 명일 거예요. 자, 이라크를 밀어버리고도 후세인을 찾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IS한테 이렇게 판을 내줬어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한 전쟁 중에 깔끔하게 수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완성을 한 전쟁이 별로 없어요. 요 근래에요. 제가 북한군이 이라크군보다 한 4배는 셀 거라니까 사람들이 또 아니고 어쩌고 하는데 북한군이 세다라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남북한에 붙으면 북한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미군 빠지면. 그건 뭐겠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5등, 6등의 군사비를 쓰는데 남북한이 붙으면 북한군이 이기면 북한군이 센 거지요. 국회에서 군 관계자들이 다 실토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미북 실무 접촉을 위한 준비를 주말쯤에 마무리하고 내주 이후에 접촉에 나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한국과는 별도로 미국하고 북한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미국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때 한국 측에 말한 것처럼 할 거냐 아니면 직접 접촉할 때는 말이 달라질 거냐 하는 것도 또 문제예요. 틀림없이 말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일부에서 이야기한 트럼프가 안 만나는 게 낫다. 북한의 저 전문가들을 협상 전문가들을 뺀질이들을 만나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를 전했죠. 그 트럼프 측에서는 오목만 두는 사람은 바둑 절대 못 둔다. 큰 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큰 그림이 뭐냐? 즉, 이 북한도 한국도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큰 그림을 빅픽처를 읽지 못한다. 북한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자, 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거는 타는 거는 네 마음대로지만은 내리기는 네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암시하는 거겠지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NSC가 실제로 이 북한과의 회담을 준비를 다 주도할 거다. 그럼 볼턴이 한다고 봐야 되지요. 지난번에 평창 올림픽에 지금 폼페이오 후임으로 CIA 국장이 된 헤스펠이라는 여성이 한국을 방문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 청문회나 그리고 CIA 국장 청문회 이런 것들이 끝날라 하면 실제로 4월 말이나 돼야 다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미국이 단 한마디도 북한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직접 회담을 정말로 할 생각이 있느냐, 정말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느냐, 회담에서 뭘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의회조사국에서 북한과의 핵 협상에 관해서 현재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과 다른 점 3가지를 보고서로 냈는데요. 첫째가 더 진전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춘 북한이 협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 둘째는 국가별 독자 제재를 포함한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 셋째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이 지금 북한을 나오게 했다라는 건데 결국은 이 3가지, 즉 북한이 과거와 달리 핵에서 아주 우위에 있다. 구체적인 핵을 완성을 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재가 부담이 된다. 세 번째는 트럼프가 지금 북한을 공격을 하려 해서 나왔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기 페이스대로 몰고 가고 아니면 판을 깨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 시진핑을 만나서 놀아난 내용을 보면 협상은 하나만화일 거다라는 회의론이 미국에서도 매우 강하고 외교 안보 문제에서 트럼프가 아무리 빅픽처가 있다 해도 하늘 아래 새로운 방법이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어떤 빅픽처가 있겠냐. 트럼프가 정말 김정은을 만나가 니 진짜 핵 없애. 내 니하고 수교하고 경제적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한국을 완전히 따돌리고 엿먹어버리고 김정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이 부분도 지금 중국이 뒷덜미를 걸어놓고 있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미군 철수까지 할게. 그 골치 아프고 돈 들어가는 미군 네가 내 똘마니 해. 이런 일이 한꺼번에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마 시진핑이 김정은 제거에 나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이 제거되면 좋아지느냐? 또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하도 김정은이 또 나올 거예요. 안 그러면 김정은 일가에 다른 사람을 내세우든가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미국은 트럼프 김정은 회담까지 몰고 가면서 이 판이 깨어지면 결국은 외교적 방식은 없다 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만질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진행되는 방법은 북한의 NPT 그 가입, 그러니까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 ICBM을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핵 폐기하고 국교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뭐 이런 순서겠죠. 미군 철수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런 식의 지리하고 장기적인 단계별로 비핵화 과정을 사실상 성공적으로 돌입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암울해지는 단계란 겁니다. 대한민국의 장래에 북한이 섞여서 사는
상황이 오는 순간이 저는 대한민국이 그냥 머리 아파지는 순간으로 추락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불안점은 트럼프도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고 김정은도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어서 과연 이들이 만나서 회담이 정상으로 될 수 있겠느냐.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두 사람의 회담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담 진행 과정에서 결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훨씬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의 청와대는 볼턴이 지금 키를 잡아서 볼턴하고 충돌이 되지 않겠냐 하니까 대통령은 트럼프다라고 해서 마치 트럼프한테 자기들이 무슨 큰 총애나 받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일괄 타결하는 거나 단계적 이행하는 거나 동전의 양면이다. 리비아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몇 단계를 거쳤다고 항상 완전히 다른 말을 뒤섞어가 이거나 거의 똑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장난을 지금 충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북한하고 4월 27일 이미 뭐 발표할 건가 합의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가을이 왔다라는 공연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미국에는 미국에 맞게 말장난으로 설명하고 중국에는 중국에 맞게 말장난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난을 할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그래서 단계별로 비핵화를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시간을 당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부터 시작해서 평화체제와 비핵화가 이렇게 보상을 전제로 해서 제재 압박을 푸는 걸 전제로 해서 신속하게 돌입돼야 된다 하면서 선언부터 할 거예요. 양쪽의 사기성이 높은 사람들이 만나서 선언을 할 거예요. 선언을. 북한의 핵이 없어야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우리는 합의했다.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상응한 평화적인 조치들을 밟아가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뻔한 말 장난입니다. 북한이 원하니까 협상이 되는 거지. 북한이 원하지 않으면 1%라도 북한 뜻대로 안 되면 이 협상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협상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하는 것은 뭐냐면 북한 페이스대로 다 해줬고 말장난만 하는 거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눈꼽만큼도 북한의 김정은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페이스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미북 정상회담이 깨지면 중매선 놈 너 여기 와서 밤새대 맞아 하면서 이제 날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중국도 사람 취급 안 할 겁니다. 네가 운전석에 앉아서 그래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우리를 무역 전쟁으로 죽이려고 듭니다. 자, 그때 세상이 좀 노래지면서요. 뭐가 뭔지 좀 생각이 날 겁니다.